항상 인간은 일을 버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후회한다고 말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번에 일을 또 진행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초래를 하지. 더 발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더 나은 쪽으로 또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신도 쓰고 자신의 위기에도 놓고 자신의 그 명망의 차원이 달리 나타난 거야.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그래, 용서한다고. 누구를 용서할까? 내 앞에 있는 너를 용서를 할까? 아니면 뜻을 같이 했던 일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 후회한다고 말을 하는 거 하고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 거. 우리가 후회와 용서를 논한다면 욕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 내 욕심. 내 욕심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후회한다 소리를 하고, 내 욕심으로 너를 맞이하다가 잘못되면 용서한다고 그래. 잘못되는 일이 상대방 때문에 잘못되는 걸까? 아니면 나로 인해 잘못되는 걸까? 잘못된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 용서의 개념을 풀어보자고. 후회의 개념을 풀어보자는 거죠. 만남은 항상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다, 더 높이 있는 자와 덜 높이 있는 자를 통해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항시 나한테 이로울 듯 싶은 곳에 찾아가고 이로울 듯 싶은 인연을 만나. 내게 이롭지 않은 그런 인연을 만날 때는 우리는 기피를 하게 되잖아. 피하게 되게 되잖아. 왜 피할까? 그만큼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만남은 뭔가에 득이 되고 뭔가에 이루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야. 우리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간에 만나게 되어 있어. 그게 음양관계지. 음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요, 양은 보이는 기운이라. 음양이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너와 내가 뜻을 이루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야. 세상이 왜 세상이냐? 세계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에 걸맞는 나의 기운을 가져왔고, 너는 너에 걸맞는 너의 기운을 가져왔어. 너 또한 너에 걸맞는 너의 기운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건 네가 갖고 있고, 너한테 부족한 것 네가 가지고 있어 갖고 우리는 상호 합의를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주고받는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후회는 주고받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거나 주고받는 차원의 행위를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후회한다고 하는 거고, 설령 했다 한들 자기가 뜻한 바처럼, 자기가 원한 바처럼 이루지 못하면 남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후회는 남게 돼. 물론 우리는 이 후회를 통해 나의 삶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 후회를 통해 나의 삶은 진일보하는 것이지. 후회가 없으면 잘못을 모를 거야. 잘못을 모른다면 내가 어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잘못이 누구한테 비롯되었는지 또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아쉬운 자가 잘못하는 건가? 맞이하는 이로운 자가 잘못하는 건가? 찾아오는 아쉬운 자는 맞이하는 이로운 자가 시키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이로운 자가 저지르는 것이지 아쉬운 자가 저지르는 게 없어. 못 미쳐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는 자가 아쉬운 자라 하겠지만, 그러한 금기만져도 두루두루 보살피며 이끌어가야 하는 자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고, 운용의 주체는 그만큼 아쉬워 찾아온 상대방의 금기를 다 알아갖고 요소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심어 놔야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운용의 주체, 이로운 자, 더 가진다, 더 나간 자의 욕심으로 인해 더 큰 일을, 심에 미치지 못한 일까지 심에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일을 시키다 실수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다가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야.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일을 진행시키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잘못은 그래 나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야. 운용의 주체인 나. 내가 찾아간 활동의 주체라면, 아쉬운 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그 비유는 시켜서 한 것이고, 아쉬움을 채우고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의 입장은 그만큼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그 못 미치는 근기 질량까지도 이로워 맞이하는 이가 두루 살펴서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일을 시켜나간다면 잘못된 일이 없어 후회할 일도 없는 거야. 또 용서한다고 그러잖아. 누가 누구를 용서할까?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를 용서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이쯤 용서되면 이로운 운용의 주체도 망하는 꼴을 나타내는 거고, 아쉬운 활동의 주체도 같이 망하는 꼴을 나타나. 망한 이들을 용서의 개념을 가진다면 심히 심각한 문제지. 그렇다면 아쉬워 찾아온 이 일을 품어 안아서 일을 시키다 일이 잘못됐어. 그럼 이로운 운영주체가 용서해야 한다고 할까?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이지 용서의 개념은 없어. 근기를 모르고 다하지 못하고 못 미치기에 아쉬운 활동주체로 있는 것이라, 요소 핵심의 근기를 알고 일을 시키면 잘못됨도 없고 용서할 일도 크게 없어.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배반을 당한다던가 하는 일에 있어 용서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돌이켜 보라고. 우리는 항상 음양의 관계 차원에서 인연이 지어지고, 음양의 관계 차원에서 행의 현장에서 너와 내가 만나. 너와 내가 만난다고 해서 동급과 동급이 만나기는 하지만, 누구는 아쉬운 입장으로 찾아가는 거고 누구는 이로운 입장으로 맞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양화합을 일으키는 것은 이로운 입장에 있는 이가 일으키는 거야. 이로운 입장에 있는 이가 화합을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아쉬운 자가 화합을 일으켜? 아쉬운 자는 화합을 못 일으켜. 화합을 일으키기 위해 잘 보이는 행위, 화합을 일으키기 위해 잘난 척하는 행위를 해야 될 뿐이지, 진정 이롭고 바른 행위는 이루어 맞이하는 자가 해야 할 부분이지, 아쉬워 찾아가는 이가 해야 할 부분은 없어. 잘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 그 시간을 마치기 위해 신용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게 그 이로운 게 아니야. 이로움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할 때 이로움의 질량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쉬운 자가 먼저 줄 수 있을까? 아쉬운 자가 먼저 줄 수 있는 법은 없어. 허한 곳을 메우고자 찾아오는 이의 몸짓은 허한 곳을 메우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 되어 나가고자 허한 곳을 메꿔줘야 하는 이는 이로운 운용주체지. 이때 아쉬운 자가 허한 곳을 메꿨다면 감사해서, 이로운 자가 그 부족한 면, 또 이로운 자라고 하지만 다 채우지 못한 면을 그때서는 아쉬운 자가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 주고도 받지 못한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지 못한다면, 먼저 주는 행위에 문제가 있어. 먼저 주는 행위를 심사숙고해 되돌려서
주는 행위를 달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용서의 개념은 없는 거란 말이야. 용서는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로워 맞이하는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로워 맞이하는 활동 주체의 행위를 보고 응낙을 하고 승낙을 하고 먼저 주고 후에 받으려는 그 행위를 했고 자기의 그 욕심만큼의 욕심을 채우고자 승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가진 자가 승낙이 없으면 용서한다라는 자체도 없는 것이지. 언제 무슨 일을 이루려 하는 것도 더 가진 자의 승낙이 있고 더 가진 자와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이잖아. 더 같지 않은 자들이 실수를 해봤자 더 가진 자들에 대한 실수는 없어. 분별이 어리석으면 물론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사회적 관계라던가 만남과 만남에 있어서는 조건과 조건이 따라 붙는 거야.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잖아. 아쉬운 자가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조건을 내걸 때 그 조건을 이로운 자가 받아보고 바라보는 이로운 자가 자기가 더 큰 이익을 남기고자 승낙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하는 자가 용서하는 법은 없걸라. 승낙해서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자가 용서해야 할 부분이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로운 자가 승낙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고 아쉬운 입장을 통해 승낙을 해서 사기를 당했다 했던 것도 내 분별이 어리석었음이지. 그들을 용서할까? 그들의 행위를 바로 보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 용서라는 관념은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지. 내 욕심에 묶여갖고 사리분별이 어려워갖고 그냥 더 가지려 하는 그 행위에 묶여 내가 더 나가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야. 욕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후회하는 것도 알고 용서하는 것도 알아. 후회는 뜻한 말을 이루지 못할 때 하는 것이고 용서는 잘못을 저지를 때 하는 것이지만 이 둘 다 맥락은 같아. 그 한결같이 내 욕심을 앞세우세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삶이 고달픈 게 어디에 있어? 내 욕심이 앞세웠잖아. 내 뜻대로 해보려다가 너보다 나를 우선하려 하다가 초래하는 결과를 본다면 어떤 이들은 그래. 순수 찾아오는 이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나섰다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생각해 보자고. 진정 그대가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려 했다면 과연 그대에게 크나큰 상책이가 될까? 물론 때로는 상책이 주겠지. 상책이를 남기겠지만 진정 너를 위하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해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상책이란 먼저 주고 후회 받지 못한 일에 있으니 먼저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되돌아보면서 주는 행위에 대해 물질의 육생량이건 빈물질의 정신량이건 심사숙고 해야 하는 거야. 주고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육생살이 육생량에 불과하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상생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상생을 이루고자 음양이 분리되었고 음양을 일으키고자 낮과 밤이 분별이 쓰는 거고 낮과 밤의 분별을 통해 남녀의 분별이 바로 쓰는 거고 남녀의 분별을 통해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의 삶이 나눠지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를 통해 만나서 이로움과 아쉬움이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적을 받게 되는 거야. 후회한다고 용서한다고 내 욕심의 발로야. 내 욕심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가?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일어나고, 내 앞에 온 인연은 무엇을 갖고 오는가? 육생량에 대한 문제를 항상 대두시키지. 그로 인해 문제의 발단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인연은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그 바람을 내 바람과 편성시켜 나가지 못하면 나는 그 바람이 휩쓸려 나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야. 내 앞에 온 인연의 바람과 나의 바람을 당신은 편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후회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